4장 겨울 반일. 앞에 쓴 가을 반일은 한 해에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105일이 넘지 않고 260일은 낮이고 밤이고 서리가 내리거나 서리 내리기 쉬운 곳에 알맞은 농사 방법이다. 곡식의 서리를 마치지 않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은 유리나 유리처럼 투명한 것으로 덮개를 씌우는 것이다. 유리를 뚫고 들어간 햇볕이 온실 안에 머물러 해가 진 다음에도 열이 유리 안에 갇혀서 쉽게 달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햇볕이 일정하게 내려쬐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낮에 볕이 쪼이고 밤에 싸늘해지면 밤에만 덮개를 씌워도 된다. 뉴잉글랜드 가을과 겨울은 새파란 하늘을 거의 볼 수 없고 구름, 안개, 능계, 이슬비, 비, 눈들로 늘 찌푸린 날씨였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한 주에 한 번도 해가 보기 힘들다. 늦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이런 날씨가 몇 주 가까이 되풀이된다. 햇빛은 거의 볼 수 없고 낮 기온이 0도 위아래에서 영상 6도까지 오락가락한다. 밤은 늘 기온이 떨어지고 가끔 영하 4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 한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자주 영하 2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진다. 겨울 추위를 막아주기 위해 냉상, 냉상은 유리나 유리처럼 투명한 것을 나무 틀에 끼워서 곡식을 덮는 것입니다. 냉상을 만들었다. 남는 시간에 고물만 갖고 만들어도 누구나 간단한 냉상, 온실을 만들 수 있다. 태양열 유리 온실은 사실 냉상을 크게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냉상을 건물이나 벽 남쪽이나 서쪽에 붙여서 광처럼 만들면 햇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북풍을 막아준다. 냉상은 해가 내려보내는 온기를 흩어버리지 않고 잘 모아둔다. 겨울에 우리 온실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얼마나 따뜻한지 우리는 거기서 여러 날 동안 일광욕을 하곤 했다. 온실 지은 이야기부터 해야겠다. 우리가 돌로 집 짓기를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뉴잉글랜드 어디에서나 돌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 고민하지 않고 온실을 늘 돌로 지었다. 지금 메인 태양열 온실은 콘크리트에 돌을 섞어 기초를 다졌는데 땅이 얼어붙을 때 땅 거죽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너비와 깊이를 40cm 가까이 팠다. 온실은 남쪽을 바라보게 지었다. 북쪽과 동쪽 벽은 기초부터 지붕까지 돌과 콘크리트를 섞어 만들고 남쪽과 서쪽은 비바람을 막도록 덧창을 대었다. 한쪽만 비스듬한 지붕은 너비가 2m 70cm, 길이가 12m로 5 곱하기 10cm 삼나무 석가래 위에 유리를 비스듬히 얹었다. 40 곱하기 60cm 강화 창유리를 이어서 지붕을 덮었다. 석가래 5cm짜리면 두 기퉁이에 1.5cm 깊이 홈을 달아서 유리를 끼웠다. 유리판을 옆 유리판 위로 2.5cm씩 겹치게 놓은 다음 양철목과 유리 붙이는 접착대로 단단히 붙였다. 유리판이 홈에 꼭 들어맞을 만큼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를 정확히 떼었다. 단순하게 생긴 온실 지붕은 물매가 10도로 물이 잘 흘러내려서 눈이 쌓여 얼어붙어 있는 일이 없다. 북쪽 벽 바깥으로 알맞은 높이에 좁다랗게 단을 세웠다. 지붕에 눈이나 얼음이 쌓일 때 단에 올라가 치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눈보라가 몰아칠 때는 온실한 온기가 유리 지붕 눈을 녹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가벼운 나무 밀대로 유리판이나 쌓여있는 눈을 한쪽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눈덩이를 지붕 낮은 쪽으로 민다. 이것도 온실한 온도가 영상일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콘크리트로 기초를 닦고 돌과 콘크리트를 섞어서 북쪽과 동쪽 벽을 세우니 낮에는 온실한 기온이 바깥보다 11도 가까이 높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해가 뜬 날은 온실 안 온도와 바깥의 온도 차이는 훨씬 컸다. 찬바람이 휘몰아치지 않는 날에는 22도가 넘게 차이 나기도 했다. 북쪽과 동쪽 돌벽이 방열기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돌벽은 하루 내내 열을 빨아들인다. 눈이 내리면 돌이 열을 빼앗겨서 온실 안과 바깥 온도가 비슷해진다. 유리덮개, 냉상, 온실은 나쁜 점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처음에 돈이 많이 든다. 둘째, 자칫하면 깨지기 쉽다. 온실을 지으려면 먼저 이 두 가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온실 지붕을 비닐로 덮어서 몇 해고 끄떡없이 지낼 수 있다면 온실 짓는 돈이 훨씬 덜 들 것이다. 하지만 비닐은 그만큼 오래 쓸 수 없고 튼튼하지 않아서 평생 쓸 온실을 짓기에 알맞지 않다. 믿을 만한 대안이 있기 전에는 온실 주인이 유리 가는 비용을 떠맡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심조심 다루고 운까지 따른다면 유리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처음 온실을 지을 때 자본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유리 지붕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튼튼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태양열 온실을 지은 뉴잉글랜드 시골집에서는 푸른 채소를 남보다 몇 달 더 밥상에 올릴 수 있다. 11월부터 3월까지는 밭에서 바로 거둔 먹을거리가 상에 올라오기 힘들다. 때가 때인 만큼 텃밭에서 기른 싱싱한 채소를 광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먹기 어려우니 한겨울에 싱싱한 푸른 채소를 먹으려면 온실이 있어야 한다. 흔히 온실은 하늘 허리 높이 가까운 긴 걸상을 두어서 그 위에 화분이며 모판 상자, 여러 그릇들을 올려놓는다. 온실에서는 곡식을 화분에 심거나 모판 상자에 꽃을 기르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일하기 편하다. 하지만 우리 집 온실같이 채소를 꽤 여러 가지 기르려면 땅바닥에 온실 바닥을 자리 잡게 해서 꼭대기까지 온실 공간을 알뜰하게 다 쓰는 것이 좋다. 온실은 대개 밭 한쪽에 짓는다. 온실 바닥 높이를 세 가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먼저 온실 바닥 높이를 밭과 같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온실 바닥을 밭보다 조금 높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온실 바닥을 밭보다 조금 낮게 하는 것이다. 고랑 온실은 바닥이 밭보다 낮은 온실이다. 두둑 온실은 바닥이 밭보다 높다. 우리 온실은 밭과 같게 했다. 고랑 온실이 좋다고 자랑하는 이들은 고랑 온실이 훨씬 따뜻하고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고르다고 한다. 해가 진 다음에도 기온이 천천히 떨어진다고 한다. 밭 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는 흙이 찬 공기보다 따뜻해서 해가 뜬 다음에 빨리 따뜻해진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는다. 하지만 자리를 잘못 잡거나 물 빠짐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고랑 온실은 늘 축축하고 물이 고이기 마련이다. 아무리 잘 지은 고랑 온실이라도 축축한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온실 바닥을 바깥밭보다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것이 여러모로 쉽고도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태양열 온실 바닥을 한치도 걸어다니는 공간으로 낭비하지 않았다. 너비 2.7m짜리 온실에 45cm 너비의 길을 내면 전체 온실 바닥에서 6분의 1을 길이 차지하는 셈이다. 달리 말해서 온실에서 토마토를 키우는 사람이 온실 안에 길을 없애고 자기가 토마토 사이로 걸어다니면 토마토 열매를 16%나 더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온실 바닥에 조금도 길을 내지 않았다. 온실 바닥은 온통 곡식들로 차지고 곡식을 밟고 심을 때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길도 바뀌었다. 우리는 버몬트에서 모종을 빨리 기르려고 처음 유리 온실을 만들었다. 지금 메인의 유리 온실 또한 탈 없이 모종들을 가꾸어 낸다. 여름에 토마토, 피망, 가지를 자라게 해줄 뿐 아니라 가을, 겨울, 봄까지 푸른 잎 채소를 내준다. 3월에 날이 추운지 따뜻한지 보아가며 온실에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 이때 뿌리는 씨앗은 금세 자라는 겨자, 무, 오량, 배추들이다. 이파리들이 아기 손바닥처럼 자그마할 때부터 샐러드에 넣어 먹는다. 양파, 부추, 파슬리가 온실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밭에 있는 모판 상자로 옮겨 심는다. 몇 주 동안 모판 상자에서 무럭무럭 자라 이파리들이 꽤 커지면 다시 밭 흙으로 옮겨 심는다. 어린 상추 모종을 심은 모판 상자 덕택에 늦가을이 지나 이른 봄까지 푸른 잎 채소를 먹을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서리에 잘 견디는 상추 씨를 9월이나 10월에 모판 상자에 뿌려두었다가 바깥 날씨가 추워져서 상추가 더 자라지 않거나 죽을 위험이 있을 때쯤 온실로 들여오는 것이 좋다. 상추가 5 내지 8cm 가까이 자라고 뿌리가 튼튼해지면 온실로 들여와 모판 상자나 두둑에 15 내지 18cm씩 사이를 떼고 심는다. 상추가 기온이 쌀쌀한 낮과 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온실 기온이 따뜻해질 때 옮겨 심어야 잘 자란다. 상추가 쌀쌀한 밤 기온과 낮 기온에 얼마쯤 익숙해지면 날이 더 추워져도 말썽 없이 자라난다. 가장 좋은 상추는 이파리가 큰 것이다. 가운데 줄기가 가느다랗고 잎이 위쪽으로 들리지 않고
뻗센 상추다. 상추는 대개 가운데 줄기가 두텁고 접이 많은데 날이 추우면 습기가 많고 통통한 가운데 줄기가 얼어붙는다.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이파리와 줄기에 물기가 적을수록 추운 날 상추가 얼어도 크게 물크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열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기온이 뚝 떨어진 온실에서 어린 상추가 살아남는지, 어떤 상추가 살아남는지, 그리고 봄이 되어 해가 높이 떠올라 따뜻해졌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상추가 다시 살아나 자라는지 여러 가지 상추로 시험해 보았다. 그린 보스턴, 심슨, 오크잎, 버터 크런처 상추와 셀터스는 서리가 내려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해마다 3월 중순까지 우리는 이 5가지 상추잎을 따다가 샐러드에 넣어 먹는다. 또 10월에 온실 밭에 심어 놓았던 파슬리와 케일 줄기와 이파리도 따먹는다. 추위가 짓누르는 한겨울에는 이 채소들도 거의 자라지 못하지만 죽지 않고 버티고 있다. 우리는 겨울 내내 온실에서 여벌로 만들어 놓은 모판 상자에 모종을 기른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는 채소들 밭에 언제든 모종을 옮겨 심을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겨울 온실은 다 자란 어른 채소를 옮겨 심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옮겨 심기란 채소 뿌리를 상하지 않게 파서 다시 심는 일이다. 옮겨 심기 한 채소는 더 자라지 못하더라도 밭에 있는 여느 채소처럼 그 품종과 달수에 걸맞게 붉은 색깔을 되찾고 곧게 선다. 키다리 부추를 옮겨 심기 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지난 3월에 온실 두둑에 키다리 부추를 심은 다음 바깥에서 기르다가 11월에 온실로 다시 들여왔다. 그리고 지금 1978년 봄까지 한 해가 넘도록 그 부추를 뜯어먹고 있다. 부추는 1977년 여름 내내 밭에서 자랐다. 9월과 10월 사이에 이른 서리가 내렸는데 부추는 11월 첫 주에도 여전히 싱싱한 상태였다. 그때 부추를 옮겨 심기로 했다. 부추를 옮기려고 흐리고 습한 날을 골랐다. 부추 둘레 흙이 축축해서 뿌리가 마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온실 바닥에 넓이 20cm, 깊이 15cm 가까이 골을 팠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부추를 삽으로 뿌리채 떠냈다. 되도록 부추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흙덩이가 뿌리에 둥글게 붙어 있도록 부추를 떠냈다. 부추가 서 있는 흙덩이를 삽채 온실로 갖고 와서 새로 파낸 골에 심었다. 그리고 부추 둘레에 흙을 모은 다음 발로 꾹꾹 밟아서 다져주었다. 다시 삽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두 번째 삽을 떴다. 두 번째 부추는 먼저 심은 부추에 되도록 가까이 심는다. 골에 부추가 다 들어찰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 연암은 뿌리를 심고 나니 연암은 뿌리를 더 심을 만한 자리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부추를 옮겨 심었다. 부추를 다 옮겨 심고 나서 알맞게 물을 주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부추는 어느 것 하나 자리를 옮긴 몸살로 시들거나 마르지 않았다. 겨울 내내 싱싱하게 뜯어먹은 부추는 1978년 4월 중순이 되도록 온실에서 여전히 푸르고 싱싱했다. 이와 같이 옮겨 심은 파슬리도 100% 살아남았다. 밭에 있는 모판 상자에서 온실로 옮겨 심은 상추는 이보다 결과가 안 좋았지만 적어도 반은 살아남았다. 샐러리는 성공률이 더 떨어졌다. 샐러리는 밭을 옮기는 것이 안 좋은 것 같다. 1975년 여름 우리는 씨앗을 서너 골 뿌린 뒤 싱싱한 샐러리를 거두어 먹었다. 파스칼 샐러리 뿌리도 20개 남짓이었는데 쭉쭉 자라서 키가 90cm나 되고 부피도 엄청났다. 한 뿌리에 2kg이 훨씬 넘는 것이 꽤 있었다. 11월 초에 이것들도 뿌리채 떠서 온실로 옮겨 심었다. 이것들은 옮겨 심기 한 결과가 아주 안 좋았다. 물을 많이 주었는데도 힘없이 늘어져서 바깥에서 꼿꼿하게 서 있던 모양을 되찾지 못했다.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있기는 했다. 샐러리 잎과 줄기는 2월이 되기까지 먹을 수 있었다. 2월이 되자 샐러리는 매수운 추위와 벌인 싸움에 져서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까지 석 달 동안 옮겨 심기 한 샐러리에서 싱싱한 이파리를 거두어 먹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동안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곡식들이 얼어 죽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버몬트와 메인에서 겪은 바로는 여러 채소들이 추위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다 자란 근대가 겨울이 된 다음 60날을 살다가 얼어붙기도 했다.
배추는 이보다 한 달을 더 견뎠다. 파슬리와 케일은 온실에서 추위를 이겨내어 봄에 바깥 기온이 올라갈 때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실험을 거쳐서 좋은 씨앗을 고르고 교배에서 추위를 잘 견디는 채소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가을과 겨울에 온실에서 거두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늘어난 것이다. 넉넉한 이들은 돈을 들여 온실을 짓고 전기를 끌어다 온실을 따뜻하게 만들어 한 해 내내 농사를 짓는다. 그러나 우리 관심은 태양열로 데우는 온실에서 가을과 겨울 농사를 짓는 데 있다. 우리는 태양열 온실을 좋아하는 소박하고 영세한 중소농이다. 전력회사나 화석연료회사와 거래하고 싶지 않다. 어머니인 자연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뿐이다.